195쪽에 나와 있는 브랜딩 모드인데요. 이렇게 했었죠. 우리 파일에 가서 오픈. 그래서 물 하나 열어 올 거예요. 이때 14장 분수라는 그림, 분수.jpg. 분수.jpg죠? 예, 얘를 여셔가지고, 이렇게 하나 이제 열릴 거란 말이에요.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백그라운드 자체에서, 밑에 보시면 레이어라고 있어요. 레이어. 그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그냥 레이어를 클릭을 하면 빈 종이가 하나, 빈을 하나 깔리는 처럼 열리는 거고요. 얘를 삭제하시고 백그라운드 자체를 레이어에다 갖다 던져 놓으면은 하나가 레이어가 복사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얘는 원본이고 위에 거는 얘를 그대로 복사한 레이어고. 레이어란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옛날에 트레이싱 페이퍼에다가 사회과 부도 같은 거에다 올려놓고 트레이싱 페이퍼 올려놓고 뭐 보이잖아요. 이렇게 투명하게. 그러면 연필로 이렇게 그려서 우리 그 한반도 지도 같은 거 그리고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건데 완전 비닐처럼 돼 있다. 투명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는 이 백그라운드는 하얀 종이 위에다가 인쇄된 내용이고 레이어는 비닐 위에 인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닐 위에. 예, 그렇게 해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필터, 그 다음에 블러, 그 다음에 가우시안 블러 이런 게 있어요. 뭐 가우시안 블러 아니라 여러 가지 블러 선택해서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픽셀을 어느 정도로 해라? 3 정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3. 가우시안 블러 3 했어요. 근데 뿌옇게 처리가 됐네요. 그렇죠? 예, 뿌옇게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프리뷰를 선택해봤다가 해제해봤다 이렇게 누르면 원본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일 겁니다. 그래서 OK 누르면 이제 가우시안 블러인데 뭐가? 백그라운드는 그대로 있는 거고요. 여기 있는 레이어가 이렇게 뿌옇게 처리가 된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브랜딩 모드를 할 거예요. 브랜딩 모드. 지금은 백그라운드 카피라고 되어 있는 항목을 선택한 상태고요. 여기 보면 레이어 밑에 노멀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예, 그 노멀 펼침 목록 누르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뭐 디졸브도 있고 다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파트인가요? 스크린이라는 걸 선택하래요. 네, 스크린을 선택했더니 조금 달라졌어요. 그렇죠? 네. 원본은 하나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백그라운드를 하나 더 만든 거죠. 그렇죠? 얘를 이제 하나 더 레이어로 만들 겁니다. 얘를 하나 더 복제할 거예요. 똑같이 끌어다가 레이어에다 올려놓고 띄면 하나가 더 생기죠. 원본을 가지고 백그라운드를 하나 더 만들었고 백그라운드 원본을 가지고 레이어 하나 만들었고 이 레이어를 가지고 막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가우시안 블러 넣어가지고 그거를 하나 더 복제한 거예요. 하나가 더 생긴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번에는 중간 거 선택하고 브랜딩 모드에 들어가서 오버레이를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오페시티를 얼마로 해라? 얘를 50%로 해라. 50% 해라. 이거였어요. 원본은 이거였는데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또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는 이런 식으로 좀 바뀐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원본은 이래요. 그냥 이 분수대에서 물 튀어오르는 것도 셔터 스피드를 빨리 해서 그런지 물방울이 톡톡톡 튀는 게 보였잖아요. 이제 걔를 막 이래저래 꾸미다 보니까는 약간 예, 뭉개놨지. 우측에 세 번째 레이어 그 복사하는 겁니까? 예? 추가에 복사하는 거예요. 이거요. 얘를 요거 예, 예.
요거는 얘를 드래그해서 아, 레이어에다 던져 놓으면은 네. 하나가 똑같이 하나 복제가 되죠. 네.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중간치 거를 이제 오버레이로 바꿔놓고 50%로 겹치게끔 하는 거죠. 오버레이라는 게 뭐예요? 겹치는 거예요. 겹치기. 그러니까 이런 거죠. A라는 장면과 B라는 장면을 겹치게 하는 거.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좀 나와요. 어떨 때 하냐면은 과거를 회상한다든지 할 때 예전에는 이랬었는데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잠잘 때 꿈속 장면이 생각이 나는 모습처럼 보일 때는 현실 속에서 그 가상의 공간, 과거라든지 꿈속이라든 거를 살짝 겹칠 때 약간 몽롱한 표정을 지어가면서 싹 겹쳐버리거든요. 영상을. 네. 그래 놓고 이제 이 세 개를 처음 거 클릭하고 쉬프트 나중 거를 클릭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다 블럭이 되잖아요. 그렇죠? 쉬프트하고 처음 거 클릭하고 쉬프트 나중 거 클릭하면 세 개가 한꺼번에 블럭이 되니까 그래 놓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가지고 머지 레이어 그러면 이제 세 개가 한 그림이 돼 버린 거예요. 이제 다시 원래대로 된 거죠. 그럼 굳이 그건 안 하셔도 상관은 없죠. 이 세 가지를 굳이 머지하지는 않아도 상관없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 얘를 하나로 묶거나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지. 근데 묶어놓으면 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잖아. 이걸 묶어놓으면은 원래 그림이 이런 걸 가져온 건지 아니면 이렇게 막 세 가지를 작업을 해서 여기 보면 뭐 어떤 건 스크린이고 어떤 건 오버레이라고 한 건지 이걸 모른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사진을 완성해서 저쪽에다 보내줄 때는 이렇게 작업한 걸 보내주면 안 되죠. 그러면 내 노하우가 다 보이는 거잖아. 예. 그래서 그럴 때는 파일에 가서 Save As 되고 해도 되고 Save for Web Device라 그래서 요거 누르셔가지고 얘를 이제 세이브 해야 되겠죠? 밑에 세이브 이제 PNG로 하셔도 되고 JPG 하이 하셔도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하셔가지고 뭐 퀄리티도 있는데 퀄리티를 높이면 돼요. 더 높이면 더 좋죠. 여기 지금 로우, 미디움, 하이, 베리 하이, 맥시멈이라고 되어 있는데 맥시멈이라고 놓고 나서 그게 여기 퀄리티를 100으로 놓은 거죠. 그래 놓고 나서 세이브를 누르면 지금 여기에 어디에 저장다 볼게요. 포토샵 14장에 분수죠. 분수 편집이라고 써볼게요. 편집 저장을 누르면 이거는 뭐 안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괄호 열고 편집을 해서 그 글자 때문에 뭐라고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글자를 쓸 때는 알파벳이나 우리말은 상관이 없는데 밑줄 언더스코어라고 하는 밑줄이 있죠. 우리 보통 언더라인이라고 많이 읽는데 언더스코어가 원칙 명칭이고요. 그리고 글자를 쓰면 되는데 괄호는 가급적 쓰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괄호 글자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봤는데요. 차이를 한번 봐야지 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14장에 이게 원 사진이고요. 567에 425, 357kB고요. 완성된 거는 295kB고요. 258kB네요. 원본이에요. 원본. 이게 원본. 원본인데 원본을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포토샵에서 용량이 더 줄어들었어요. 예. PNG는 용량이 커요. JPG보다 PNG로 저장하시면 용량이 큽니다. 그 이유는 JPG는 압축을 할 때 손실 압축 방법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 두부 같은 거를 물기를 뺀다고 쭉 누르다 보면 두부가 깨지잖아요. 그게 손실 압축이에요. 근데 PNG는 꾹 눌러서 짰는데 부피는 줄었는데 두부 모양이 그대로 살아있다라는 거야. 예, 그게 이제 비손실 압축이라는 거죠. PNG는 비손실 압축을 쓰고 JPG는 손실 압축을 쓰고 대신에 JPG로 저장하면 빨리 저장되고 근데 PC에서는
JPG나 PNG나 저장의 속도가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스마트 기기들, 우리 디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보세요. 디카는 차근차근 빨리빨리 찍어야 되는데 PNG로 저장이 되면은 저장하는데 오래 걸리거든요. 예. 그리고 용량도 좀 더 늘어나니까 많이 저장 못 하잖아요. 그래서 디카는 다 JPG로 촬영하는 거고. 그럼 사진을 저장할 때 용량을 뭐 800, 600을 그건 해상도. 예, 그걸 줄여 저장해가지고 다시 그걸 1024에 768에 다시 안 돼요. 사진을 조그맣게 찍은 상태에서 얘를 편집할 때 크게 해상도를 높이면 뿌얘지죠. 아니 원래 크게 찍어가지고 이제 안돼 용량을 이제 줄이잖아요. 다음 이것도 키우려면 다시 키울 수가 있는 거죠. 아니요. 원본에서 원본이 예를 들어서 가로가 1000짜리다. 그러면 얘를 줄이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늘리면 안 돼요. 크기를 늘려버리면 해상도를 늘려버리면 돋보기로 확대한 게처럼 되는 게 아니라 모는 종이로 확대한 것처럼 드러나거든요. 그걸 우리는 디지털 줌이라 그래요. 모는 종이 줌이. 그러니까 보기 싫죠. 근데 보통 이거 네이버 같은 거 올라갈 때 있잖아요. 8,000짜리 용량은 한 장 빼야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요. 용량별로 올라가는 거니까. 용량이 너무 많으니까 자, 보세요. 한 장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얘가 이게 원본인데 이렇게 확대하잖아요. 이렇게 확대. 이렇게 확대하잖아요. 이게 디지털 줌이에요. 이게 디지털 줌이라고. 그럼 여기 네모 하나씩 보이죠? 네모 하나씩 보이잖아요. 이게 픽셀이에요. 한 픽셀. 그러니까는 원래 사진이 8000짜리 같으면 굉장히 좋은데 얘를 800으로 줄여놓으면은 엉망이 되는 거죠. 엉망이 되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한 장에 두장 빼야 나와요. 예, 그러니까는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카페나 블로그에서는 작품의 원본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작품은 8000 해상도인데 내가 남들한테 보여줄 때는 뭐 600 해상도나 700 해상도로 그냥 보여주는 것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진을 큰 거를 집어넣어도 작게 줄여서 가는 거고요. 대신에 그 사람이 원본을 좀 요청하면 그땐 개인적으로 메일로 보내드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지. 보통 50장은 올라가더라고요. 50장 작으면 많이 올라가요. 작으면. 그러니까 한 장에 두장 빼야 나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해상도를 크게 촬영을 해가지고 네이버 이용해서 뭐 카페나 블로그에다 올릴 때는 얘를 줄여요. 줄여서 올려놓고 줄인 거는 지우죠. 원본만 보관하는 거, 원본만. 그리고 원본을 수정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밸런스 이거. 기울기가 틀어진 거는 기울기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원본은 버리지 않고 원본은 잘못 찍어도 원본이니까 원본은 원본대로 보관하고 편집한 거. 기울기를 편집했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얼굴에 잡티가 묻은 걸 지워 편집했다든지 하는 거는 편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더 저장을 해서 같이 저장을 하죠. 보관을 할 때. 원본은 절대로 버리시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 있어도. 원본이 가장 좋은 거니까는. 예. 자,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요. 인형과 튤립을 각각 불러와가지고 작업을 한번 해보래요. 아까는 어떻게 했냐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똑같이 했었잖아요. 똑같이 했는데 이번에는 닫아가지고 파일을 두 개를 불러오는 건데 인형이란 그림하고 튤립이란 그림 두 개를 불러와서 여기 인형이 있죠. 그렇죠? 인형이 있고 튤립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림이 동일한가요? 동일하든 안 하든 간에 이제 가져올 거란 말이야. 오버레이를 해서 겹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은 이 튤립을 보세요. 왼쪽에 인형을 두고 오른쪽에 튤립을 두고 요거 무브 툴, 이동 툴을 가지고 얘를 튤립을 끌고 인형에다 쭉 갖다 놓을 거예요. 이렇게 끌고 오면 그대로 쏙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크게 맞추면 되지 뭐. 자, 그럼 이제 튤립은 닫아도 되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했어요. 지금 튤립이란 그림을 인형이란 그림으로 끌고 갈 거예요. 이 튤립이란 곳 안에다 놓고 마우스로 얘를 끌고 인형 쪽으로 갖다 놓으시면 이렇게 들어가요.
요 무브 툴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이제 튤립을 다시 정확하게 크기를 맞추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튤립은 닫아버리시면 되고, 그러면 지금 백그라운드는 인형이고 레이어는 튤립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면 브랜딩 모드에서 여기 노말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오버레이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단 말이야. 겹쳤단 말이야. 네. 근데 얼마나 겹칠 거냐 하는 거죠? 한 30%만 겹쳐볼까요? 됐네. 30%만 겹친 거 보니까는 얘가 튤립 꽃밭에서 스키를 타는 장면처럼 보이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202페이지도) 한번 해보세요. 202페이지. 202페이지는 간식이란 그림을 가져와서 한 개만 가지고 레이어를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이건 이쁘네요. 그렇죠. 마치 꽃밭에서 애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간식 어떻게 하는지 그걸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예, 보세요. 자, 인형 가져왔죠? 인형 하나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튤립 가져왔어요. 튤립. 2개 가져오는 거예요. 2개.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세요. 근데 뒷게 안 나와요. 응? 뒷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빈 레이어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예. 자, 여기 T자를 누르는데 그냥 T자. 네. 호리젠탈 타입 툴은 가로니까 글자가 옆으로 찍히는 거예요. 세로 쓰기 하고 싶을 때는 버티칼을 쓰는 거예요. 버티칼. 근데 우리 세로 쓰기 잘 안 하잖아요. 가로 쓰기 많으니까 얘를 하고 클릭하고 여기다가 아름다운 해변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나서 저 끝에 오케이 체크하면 끝난 거야. 그래서 무브 툴을 이용해서 얘를 움직이면 글자가 이제 됐는데, 이렇게 쓰는 글자는 직접 쓰는 글자고요. 또 하나, 여기 백그라운드에다 놓고 잠깐만. 백그라운드도 클릭해 놓고 T자 옆에 있는 버티칼 마스크 툴.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글자를 이렇게 쓸 거예요. 아름다운 해변 라고 체크를 하면은요, 이건 뭐냐면 글자를 썼는데 글자 윤곽 있잖아요. 윤곽. 막 가위를 이렇게 오린 것처럼 그 윤곽만 잡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백그라운드에다가 글자를 썼는데 그 윤곽이 레이어에 하나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 확인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보면 보여요. 레이어만 이렇게 체크해, 눈을 다른 데 가리면은요, 레이어만 보여요. 요거는 뭐냐면 글자가 아니고 윤곽만. 그럼 그게 원본에 복사됩니까? 아니야. 레이어가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예. 글자는요, 무조건 레이어가 생겨요. 원본에다 글자가 쓰는 게 아니라 글자가 원본에 안 들어가고 레이어에 떠다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글자가 지금 있잖아요. 요게 지금 모양새가 안 이쁘니까 레이어에 가서 얘를 브랜딩 옵션에 들어가서 꾸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 드롭 섀도우를 하든지 이너 그로우를 하든지 스트로크를 하든지 간에 그 다음에 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색깔 같은 경우도 선택을 하고,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는 글자가 위에 떠 있지. 아까는 글자가 안 떠 있었는데 글자가 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의 차이가 뭐냐면 209페이지 보시면은 그냥 T자에 있는 첫 번째 horizontal type 툴은 그냥 마우스를 클릭해 놓고 워드처럼 글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글쓰기를 세로 쓰기로 하는 거고, 그럼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의미를 아실 테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마스크 툴이라는 거지. 마스크 툴. 겉에다가 글자 모양을 새겨.
조각하듯이 새기는 거야 이렇게. 연필로 글자를 쓰는 게 아니라 글자를 쓴 것처럼 틀을 둘레를 이렇게 만들어. 그래갖고 그거를 가지고 꾸미는 거야. 그러니까 더 예뻐질 수가 있죠. 더 예뻐질 수가. 컬러가 색상 컬러 나오는데 컬러 색상은 어떻게 들어가요? 이거요? 그 브랜딩 모드 들어가지고 아 얘요? 이거 아름다운 해변 이거요? 아니 필터 레이어 스타일 들어가지고 브랜딩 옵션에서 예, 여기 보면 이미지 브랜딩에 들어가면 브랜딩 옵션에 들어가면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뭐 컬러 오버레이도 있어요? 그 컬러 오른쪽에 컬러 색상이 예, 컬러 오버레이를 하면 이렇게 색깔이 보여요. 그럼 여기에서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나타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스트로크. 스트로크는 이제 겉테두리. 겉테두리 글자는 스트로크에다 가면 컬러가 또 있어요. 여기 가서 뭐 어떤 거로 지정할지, 노란색으로 할지, 뭐 녹색으로 할지, 빨간색으로 할지 선택하는 게 있어요. 예, 그래 놓고 오케이 누르면 테두리는 또 테두리대로 색깔. 예, 잠깐만요. 그냥 T자 누르래요. 얘는 그냥 T자. 여기다 클릭해 놓고 예, 글자 크기가 너무 크면 좀 줄여서 하시면 되고요. 글자는 여러분이 바꾸시면 되고요. 예. 이건 뭐 되게 쉽습니다. 되게 쉬워요. 응? 그렇지. 크기는 어디서 수정하라고 그랬지? 어떤 거요? 글자 크기요. 글자 크기요? 글자를 먼저 쓰시고 나도 되고요. 자, T자 누르시고 나서 이렇게 클릭하셨잖아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여기 있다. 지금 요 글자에 들어가서 우리가 글자를 쓰고 나서 고치셔도 돼요. 글꼴을 바꾸실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색깔을 바꾸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T자 옆에 보면 이런 거 있죠. T자는 뭐냐면 물결 무늬 같이 이렇게 모양 내는 거고요. 여기 옆에 예, 토글 뭐 캐릭터 앤 패러그래프 패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글꼴 여기서 지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것도 있어요. 요거 줄관. 자간이라고 자간. 예. 글자가 옆으로 너무 펼쳐진 것 같으면 오므러뜨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오므러뜨려. 글자를 좀 넉넉하게 보여주고 싶으면 이렇게 펼쳐주면 글자와 글자 사이가 떨어지죠. 그렇죠?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요건 뭐예요? 요거는 만약에 제가 150%라고 쓰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오, 세로 글자가 이렇게 올라가죠. 100%가 보통 자기 글자 크기인데 이 글자 크기를 이렇게 세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끼어진 거죠, 위로. 예. 그래서 만약에 얘를 50으로 줄이면 줄어든 것처럼 보이고요. 그 다음에 100이 이제 기본 글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죠? 옆으로. 이거는 글자가 옆으로 펼쳐져요. 그럼 만약에 200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로 확대. 가로 확대. 그러니까 제목으로 쓰는 거는요, 한 130 정도만 줘도 옆으로 좀 뚱뚱해지거든요. 그럼 보기 좋아요. 묵직한 글자가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글자가, 아까 0포인트였나요? 0포인트.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바꾸셔도, 이건 들여쓰기, 내어쓰기 그런 게 나오네요. 문단에 관한 거고. 문단. 들여쓰기, 내어쓰기라는 거 아시죠? 글자를 쓰다 보면 글자가 이렇게 자동으로 밀려나가잖아요. 글자를 쓰다 보면 우리 워드에서 글자 쓰듯이 그럴 때 쓰는 방법인데, 보통 포토샵은 글자를 따로따로 쓰거든요. 엔터 쳐가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해요. 아름다운 소백산은 위에다 쓰고 산정상에 오르는 중간에 쓰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글자를 나눠 써야 돼요. 통으로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나 쓰고 엔터 예, 그 여기다 클릭해가지고 여기는 아름다운, 그 다음에 완성하고, 또 저기다 클릭해가지고 여기는 소백산하고 이런 식으로 글자를 따로따로 쓰는 거야. 이렇게 통으로 쓰는 게 아니고, 이거 통으로 써놨잖아요. 그렇죠? 통으로 쓰니까는 아니고, 이거는 빼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 따로 이런 식으로 색깔도 따로따로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글자를 써야 아무래도 꾸미는 것도 좀 보기 좋죠. 예. 215페이지잖아요. 215페이지요. 여기 그 인덱스 인덴트 퍼스트 라인을 50pt로 설정을 했잖아요. 이게 안 나오는데? 한번 해볼까요? 예. 자, 일단 요거 빼고요. 얘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글자를 조금 줄일게요. 자, 여기 들어가서 지금 아니 그거 메뉴가 안 나온다니까. 그 메뉴 뭐? 패러그래프에서 정렬 버튼을 누르는 거죠. 가운데 정렬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거죠 지금. 패러그래피 그게 안 나와요. 아, 캐릭터 옆에 이게 안 나온다고요? 네, 그걸 못 엄마? 요거요. 이거? 아니 그게 이거? 그렇지. 컴퓨터가 아, 네. 있으시죠? 예. 그러면 이제 첫 번째가 인덴트, 두 번째 여기 인덴트 펄스 라인이라고 되어 있죠? 얘를 얼마를 준다고요? 50을 줬어요. 얘를 어떻게 됐어? 확 밀어버렸는데? 50은 좀 너무한가? 가운데 정렬, 왼쪽 정렬 뭐 이런 거죠? 예. 그렇게 해갖고 완성이 다 되고 나면 무브툴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여라 그러는데, 이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따로따로 쓰는 게 훨씬 편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막 글자를 새카맣게 써버리면 이 산 그림 안 보일 거 아닙니까? 조금씩 써야 되겠지. 예. 자, 그 다음에 217페이지 보면 석양이 있어요. 석양. 여기에다가 뭐 석양을 본다라고 이렇게 영어로 쓰라고 써 있는데, 아까처럼 똑같이 마스크를 이용해서 쓰는 거죠. 그럼 218페이지처럼 Watch the sunset 해가지고 그 글자가 보이고, 여기다가 아웃그로우, 뭐 베벨 앤 엠보스 이런 걸 적용을 해주니까 글자가 좁게 좀 예뻐 보이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 글씨를 하나 쓰면 글씨 하나 레이어가 다 따로따로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글자를 쓰는 거는 단순히 글자만 쓸 거라면 T자 누르면 되는 거고요. 얘를 꾸미고 싶다 그러면 마스크 툴로. 마스크 툴을 써야 이렇게 모양새가 예쁘게 나오는 거죠. 막. 그 마스크 툴은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림. 그냥 T는 글자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219페이지에 나와 있는 유채꽃 같은 경우에도 그 노란 유채꽃 거기다 시커멓게 글자를 쓰니까 하나도 안 예쁘네. 예. 근데 14포인트인데 글자가 너무 크죠. 우리 이 글자 있잖아요. 이 글자. 이 본문 글자 우리. 이게 12포인트인데. 일반 작은 책자 있죠. 우리 컴퓨터 책자에 보면 작은 거. 이건 A4 사이즈만 한 건데 이거 말고 고등학교 교과서. 학생들 교과서가 10포인트예요. 본문이. 요거는 사실은 어르신들 좀 보시게끔 해서 종이가 크게 나온 건데 이런 거는 한 11포인트, 12포인트예요. 그런데 보세요. 219페이지에 나온 그 이름 봄을 만끽하기 위해 도착한 곳 얘가 14포인트라고. 유채꽃이 다 가려져 버렸어요. 220페이지 색깔을 하얗게 칠하니까는 좀 낫네요. 그렇죠? 시커먼 것보다는 하얀 게 낫죠. 자, 여러분들은 이제 뭐를 하시느냐면 댁에서 사진 찍으신 거 있잖아요. 사진 찍으신 거에다가 이런 글자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찍은 사진에다 글자를 넣어야 재밌어. 뭐 손주가 있으면 손주를 예쁘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자, 221페이지 볼게요. 글자가 그냥 일자로만 쓰니까 안 이쁜 거야. 글자가 뺑뺑 돌아가는 글자를 만든다든지. 예, 221페이지 보면 글자가 뺑뺑 돌죠? 그 다음에 그 뒷벽에 보면 글자가 약간 물결 치듯이 나오죠? 이제 이런 거 꾸며보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수영장 파일 불러올 겁니다. 16장이네요, 벌써. 수영장. 얘를 불러와서 T자 눌러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쓸 거예요. 그냥 위에다 쓰든 아래 쓰든 쓸 겁니다. 여기다가 pretty swimming 가운데 정렬했더니 그러네. 네, swimming 잠깐 띄우고 pool 이렇게 쓰래요. 네. 그 다음에 블럭 잡아서 글꼴을 크게 하던 작게 하던 그렇죠? 자, 너무 크네. 아까 여기다 베려버렸네. 여기 다시 0 동일 0하고 100으로 돌려놓을게요. 이렇게 지금 났어요. 글자를 쓰다가 위치를 바꾸고 싶으시면요, 컨트롤 키 누르고 얘를 끌고 다니면 이렇게 위치가 변경됩니다. 본래 무브 툴을 눌러놓고 나서 얘를 이동하고 다시 T자 눌러서 클릭해가지고 또 고치셔야 되는 건데, 컨트롤 키 눌러서 끌고 다니면 이동이 돼요. 자, 그렇게 해놓고 나서 글꼴의 크기, 글꼴 또 색상 하얀색으로 쓸까요? 하얀색. 근데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영어잖아요. 영어. 영어는요, 여기 지금 무슨 글꼴을 썼나? 글꼴이 예쁜데? 여기에 브러쉬 스크립트 std 이걸 쓰래요. 브러쉬 스크립트 std. 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이런 글꼴입니다. 글꼴 예쁘죠? 그렇죠? 영어는 이런 글꼴이 예뻐 보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T자 눌러가지고 요거 요걸 눌러가지고 이제 모양새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 플래그 물결 문양 그럼 물결이 돌아가네. 버티컬은 그런가? 예. 얘도 이렇게 움직여 볼까? 덧꼬불탕? 덧꼬불탕인데? 그렇죠? 많이 꼬불탕. 얘는 또 뭐죠? 앞 글자는 크고 뒷 글자는 작고, 그렇죠? 이것도 뭐죠? 이거 잘못하면 안 이쁘겠다. 우리 파워포인트는 아래 한글 이런 데 가보면 아래 한글은 글맵시라고 부르고요. 또 MS 계열에서 만든 거는 워드 아트라 그래요. 워드 아트. 글자를 써놓고 글자를 꾸미는 거예요. 모양새를 내는 거죠. 예. 예전에 했던 것 중에 이거 이런 거 이런 것들 이게 워드 아트를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그냥 단순히 글자만 만들려니까 안 이뻐가지고 이렇게 글자를 약간 라운드지게 만들었죠. 예, 이런 거를 이제 만들 때 그때 파워포인트로 했는지 아래 한글로 했는지 하여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그것처럼 우리가 여기에서도 모양새를 좀 만들자 이거죠. 너무 과도하게 하면 흉하니까는 적당선에서 예, 프리티를 올릴 건지 아니면 프리티를 내릴 건지 그 뭐 적당선에서 맞춰가지고 오케이. 그리고 체크 확인 완료 누르면 이렇게 예, 모양새가 글자가 쫙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돼요? FX 눌러가지고 여기 뭐 드롭 섀도우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드롭 섀도우라든지 뭐 드롭 섀도우를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뭐 이너 그로우 써도 되고 아웃 그로우 써도 되고 예. 그 다음에 스트로크는 이제 글자 주변에다 이렇게 테두리 선을 그려주는 거죠. 그런데 테두리 선을 하려고 제가 이제 스트로크를 선택했더니 글자가 작잖아요. 글자가 작으면 안 이쁠 수 있어요. 글자가 몇 개 안 보이는 것처럼 작은데 겉에다 시커멓게 칠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안 이쁘지. 글자가 좀 크면 괜찮은데 예. 그런 것도 좀 보시면 좋고 예, 그럼 요런 식으로 밑에 뜰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제가 좀 전에 이펙트를 했잖아요. 브랜딩 뭐 옵션으로 들어가서 이펙트를 넣었잖아요. 넣었는데 마음에 안 들면 다시 FX 눌러서 얘를 해제하면 사라져요. 얘를 해제하면 사라진다고. 어? 왜 안 사라지지? 해제하면 해제가 안 되네요. 해제가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 드롭 섀도우라는 이 부분을 마우스로 끌고 휴지통에서 버려버리면 또 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단순히 글자만 넣을 건지 글자도 효과를 넣을 건지 그런 부분. 그래서 글자가 작으면 어떻게 된다? 이 부분을 선택해서 다시 T자로 와서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이런 게 생겼어요. 요거잖아요. 얘는 지금 모양새가 들어가 버렸죠. 이거 얘를 블록 잡아서 크게 하면 커지겠죠? 잘 체크하셔야 돼요. 잘 체크 못해갖고 다른 데를 클릭하면 어떻게 될까? 다른 데를 클릭하면 글자가 새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요 T자로 보이는 거 있잖아요. T자인데
그냥 단순히 T자는 뭐야? 글자만 들어간 거고, T자 밑에 이렇게 구부러진 곡선이 보이는 T자는 뭐냐면 꾸몄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걔를 다시 수정하고 싶으실 때는 T자를 다시 눌러서 이 글자가 써 있는 데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마우스로 이제 블럭을 잡으시겠죠? 잡아서 글자의 크기를 바꾸거나 색깔을 바꾸거나 모양을 바꾸시겠죠. 그리고 다 하고 나면 저 끝에 가서 뭐 해라? 완료 버튼 누르셔야 돼요. 예. 그리고 무브 툴을 이용해서 얘를 움직이시면 되죠. 이렇게. 예. 그 모양이 예쁜 수영장 홍보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종강인데요. 글자 회전하는 글자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뒷부분에 가서 좀 더 할 거 있거든요. 예, 브러쉬 부분 같은 거 좀 더 설명 더 드리고요. 그렇게 하면 끝날 것 같아요.